안녕하십니까. 성인에게 꼭 필요한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번에 선생님들과 같이 얘기를 나눈 나사렛 국제병원 적정간염관리과 유숙경입니다. 예방접종을 하는 이유는 우리 몸에 항원, 즉 균을 투여해가지고요. 항체, 균하고 싸울 수 있는 힘을 생기게 함으로써 전염병에 대한 방어 능력을 갖게 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소아와 다르게 성인에게 백신은 합병증이나 사망에 예방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인데요. 성인들, 즉 연세가 많으신 노년기에 입원 및 사망의 주요 원인은 인플루엔자, 폐렴과 같은 호흡기 감염이고요. 여기에 요로 감염이나 피부 연조직 감염 등으로 인해 사망이나 입원이 장기간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이 돼서 꼭 필요한 예전에 코로나 시절 이전에는 4대 예방접종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백신까지 포함해서 5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백신, 폐렴귀금 백신, 파상풍 백신, 대상포진 백신, 그리고 요즘 한참 많이들 맞고 계시는 코로나19 백신이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인플루엔자 독감 예방 바이러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플루엔자 독감은 흔히 독감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인플루엔자는 전염성의 호흡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처음 발생한 거는 2009년도인데요. 그러고 나서 백신이 발생하고 나서부터 보시다시피 연도별로 점점점 발생 추이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플루엔자 백신을 맞지 않고 그냥 지냈을 때 처음에는 경증으로 갔다가도 나중에 치료 시기를 놓칠 경우에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를 발생 추이가 감소하더라도 등하시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바이러스인 것 같습니다. 처음 인플루엔자가 생긴 거는 돼지 독감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재조합되면서 사람들에게 인플루엔자라는 바이러스가 전파되면서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호흡기로부터 기침, 재채기 등을 통해 사람과 사람 간에 전파가 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됐었고요. 그 비말로 전파됐던 부분들을 본인 손이 묻어 있는 것을 모르고 또다시 손을 씻지 않고 눈, 입, 코를 만져서 전파가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설사와 같은 다른 체액으로 인해 전파가 된다는 보고도 되고 있습니다. 독감의 증상을 보면은요, 보통 감염되고 나서 바로 그 다음에 생기는 것은 아니에요. 하루에서 4일 정도 잠복기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일 먼저 고열이라는 것이 먼저 오고요. 전신 증상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같은 전신 증상이 한 3, 4일 정도 발생하게 되면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독감은 독한 감기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 답을 말씀드리려면 노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러스로 인해서 감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독감은 분명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원인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시피 중국 우한 폐렴의 원인 바이러스라고 볼 수 있고요. 독감은 인플루엔자 A, B, C 바이러스로 인해서 원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상시에 생기는 감기, 일반 감기는 200여 가지, 어쩌면 그 이상의 여러 가지의 바이러스로 인해서 생기는 거고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 내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매년 겨울철부터 봄 사이, 그리고 인플루엔자 A, B, C 바이러스에 따라서 발생하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일반 감기 같은 경우는 계절에 무관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증상을 보면은 독감은 특이하게 갑작스러운 고열부터 시작을 하긴 합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고열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일반 감기 역시 보통은 콧물, 인후통부터 나온다 하지만 편도염이 같이 오게 되면 고열이 나올 수 있어서 증상으로 이 세 가지를 구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증상으로만 확인하고 집에서 나는 그냥 일반 감기인 것 같아 하면서 시기를 놓치게 된다면은 굉장한 사망까지 이를 수 있는 아주 작지만 굉장히 무서운 바이러스들이기 때문에 어 항상 빠른 진단이 제일 중요한 거고요. 예방 접종으로는 지금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화이자나 모더나가 지금 나온 상태인 거고, 독감 역시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감기는 대증용법으로 해열제, 건담제 등으로 지금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인플루엔자 독감 바이러스는 일단은 선생님들이 직접 집에서 민간요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만나 평가를 받고요. 그런 다음에 혈액이나 호흡기 분비물 검체를 통해 검사를 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때로는 흉부 엑스레이나 아니면은 갑작스러운 산소 포화도 수치가 감소되면서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인플루엔자 치료나 및 예방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인플루엔자는 일단은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리긴 했지만 고령일수록 합병증에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48시간에서 72시간 이내에 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를 빨리 투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증상이 완화되고 이완 단축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전하게 수분 수치나 아니면 해열제 등으로 해서 대증용법으로도 치료도 하고요. 하지만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독감 예방 접종 10월부터 지금 한참 진행했다가 가장 적기에 맞는 시기는 10월부터 12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건당국에서는 독감 예방 접종을 통해서 그 인플루엔자의 발병률을 낮추기 위해 많은 권고 대상들을 만드는데, 고령자는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임산부, 어린이는 6세 이하에게 독감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무료로 지금 국가에서는 접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렴규균입니다. 폐렴규균이라는 것은 걸리게 되면은 어린이들은 급성 중이염으로 오기도 하고요. 성인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폐렴 및 균열증, 수막염로도 오기도 합니다. 폐렴규균은 침습적 간염이라 해가지고 굉장히 한번 걸렸을 때 위험한 부분이고요. 특히 영아나 65세 고령한테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 있어 국가에서는 만 65세 이상에게는 무료 예방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폐렴규균은 어떻게 전파될까요? 라는 사람들이 얘기하는데요. 이거 역시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환자가 상기도로 직접 접촉을 하거나 기침, 재채기로 해서 전파가 됩니다. 폐렴규균에 특이적인 증상이 있어요. 그 증상을 보면은요, 잦은 기침이 3, 4일 정도 계속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고열이 3일 이상 지나고 오한 증상이 있고요.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가끔씩 환자분들이 입원해가지고 저희한테 얘기하실 때 소변량이 갑자기 너무 적어요. 아니면 소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신장내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숨이 차요. 입술도 파래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는 폐렴규균을 의심해 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폐렴규균 역시 예방하는 방법은 예방접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에서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는 23가 백신을 보건소나 지정병원에 무료로 접종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 역시 지정병원으로 지정되어서 무료로 접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폐렴규균 백신을 맞을 때 사람들이 나는 23가 맞았어, 나는 13가 맞았어 라는 단어들을 쓸 겁니다. 23가와 13가의 차이는 백신의 성분의 차이인데요. 짧게 쉽게 표현을 한다면 23가보다는 13가가, 보통은 23가인 경우에는
숫자가 높을 때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균들이 더 이제 항체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거꾸로입니다. 그래서 십상가가 오히려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아직까지는 저희 나라는 23가를 지금 65세 노인분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의 접종이 있어서 예전에는 23가를 맞았으니 13가를 맞지 말아라고 하는데요. 최근의 연구에 의해서는 13가와 23가를 같이 맞춰라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접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요. 65세 이상 되신 분들한테는 13가 백신 면역 능력이 있는 분들은 13가 백신 투여를 6에서 12개월 후에 23가 백신을 투여하고요. 면역에 혹시 결핍증이 있거나 암을 진단받았거나 이런 분들은 13가 백신을 투여하고 8주 후에 빠른 시일 내에 23가를 투여하게 되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선생님들 중에서 23가 백신을 먼저 맞은 65세 이상이신 분이라면 1년 후에 13가 백신을 한 번 더 투여한다면 더욱더 폐렴규근을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65세 이하인 선생님들은 첫 번째는 23가 백신을 접종을 하고요. 그러고 난 다음 5년 후부터는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한 번 더 재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포진입니다. 혹시 선생님들 중에서 대상포진을 걸리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대상포진은 보통 일반 대상포진으로 입원하신 분들이 어렸을 때 내가 수두를 낳지 않아서 지금 내가 대상포진을 앓은 것 같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어릴 때 수두를 앓은 사람이 몸에 남아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경성 질환인데요. 이 통증이 얼마나 심하냐면 분만하는 여성들의 통증보다 이 대상포진에 대한 통증이 더 심하다고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 증상을 처음 초기에는요, 그냥 홍반으로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금씩 수포가 발생하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예전에 병동에서 근무를 했을 때 어떤 분이요, 그 수포가 조금씩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이게 뭐지 하면서 목욕탕에 가서 떼수건으로 그 부위를 밀면서 전체적으로 같이 떼수건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등짝이 전체 다 대상포진을 옮아서 오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하셨고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수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게 대상포진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방문해야 되고요. 그래서 치유기가 되면은 가피가 형성되면서 이 대상포진이 만약에 눈 주변에 얼굴변에도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럴 때 시각장애나 아니면은 신경통, 운동신경 마비에 심각한 합병증도 생길 수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발진이 있으면 병원에 방문해서 72시간 내에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해서 일반적인 투여해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대상포진 역시 예방접종으로 인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데요. 예방 효과는 약 60% 정도가 한 번 맞으면 약 5년 정도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이제 50세, 60세 정도 되었을 때 주사를 맞으면 합병증의 비율도 조금 낮아지고요. 국내에서 사용하는 예방접종은 1회 접종으로 8년 동안에 약 50%의 예방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면 그 효과가 떨어지므로 60대 정도의 예방접종을 권장한다라는 연구 논문들이 나오다 보니까 국가에서도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지금 이거는 전체 무료 접종은 아니고요.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지정한 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연수구에서는 이거는 전체 국가적인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별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연수구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보면은
지정병원, 저희 병원 나사렛 국제병원도 지정병원인데요. 지정병원에서 접종을 하고 그거에 따른 영수증을 가지고 연수보건소에 방문하면 일부 지원금들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상풍입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사망에 이를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시겠어요? 파상풍은 파상풍균에 발생한 독소로 인해서 급성 질환입니다. 그리고 생성된 생경 독소로 인해서 신경세포가 마비되고 근육들이 골격근 경직되고 근육들이 경직되고 발작성 경련이 일으키기도 합니다. 심하면은 사망까지 이르게 하는 아주 무서운 병인데요. 그 전신형 파상풍 사망률은 보통 25에서 70%로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파상풍이 신생아나 노인인 경우에는 100%까지 이르는 아주 치명적인 질환이 될 수 있고요. 이거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파상풍의 원인을 보면은요. 그 흙, 모래, 아니면 녹슨 못, 동물의 배설물 등 아니면은 강아지나 개한테 물렸거나 아니면은 피어싱, 문신 등으로 인해서 파상풍이 걸리는데요. 못 찔렸다고 해서 바로 파상풍이 일으켜지는 것은 아니고요. 파상풍균이 상처 부위를 통해 전염된 후 피부에 괴사 조직이 남아 있어서 이로 인해서 파상풍균이 번식하면서 파상풍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상풍에 걸리고 난 이후에 증상을 보면은요. 보통은 초기 감염에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에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두통이나 오한, 어떤 분들은 굉장한 고열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온몸이 경직되는 느낌, 입 주변의 근육이 수축되는 느낌, 그리고 목을 넘기는데 근육들이 마비되다 보니까 음식을 넘기는데 불편함, 그리고 접촉을 했을 때 굉장한 민감성을 보이고요. 그리고 심박동이 굉장히 불규칙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못에 찔렸거나 아니면 개에게 물리거나 아니면 최근에 문신을 해서 이런 상처들이 있었을 경우에 혹시라도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찾아가서 대증요법으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파상풍 예방접종은 저희가 2개월, 4개월, 6개월 어렸을 때 맞고요. 그러고 나서 4세에서 5세 사이에 한번 예방접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10년 단위로 해서 계속 파상풍 예방접종을 하셔야지만 안전하게 면역력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파상풍 예방접종을 꼭 챙겨서 맞았으면 합니다. 예방접종 전 주의사항은요. 일단 모든 예방접종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최근에 발열이 있었으면 될 수 있으면 예방접종은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급성 질환이 있을 경우 갑자기 배가 아파서 설사를 하거나 이런 증상이 있었을 때에도 예방접종은 다음 스케줄로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 백신 맞을 때는 계란 알러지가 있을 경우에는 꼭 접종을 맞을 때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통은 예방접종을 하고 나서 어디가 아파요. 거기 부위가 빨갛게 부어 올랐어요. 아니면 거기를 눌렀을 때 계속 아파요. 이러는데 이럴 때는 우선 바로 병원에 오도 특별하게 해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찬물로 찜질을 해보고 그래도 그쪽에 발적이 계속 발생을 한다면 그때 병원에 내원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난 다음 하루나 이틀 정도에는 약간의 체온이 상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하고 그 균들하고 내 몸이 싸우기 때문에 근육통이나 감기 증상이 있을 수 있어서 이럴 때는 수일 정도, 하루 이틀, 3, 4일 정도는 지켜본 후에 호전이 보이면은 그때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호전이 보일 수 있으니 그때까지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예방접종 후에 쇼크나 호흡곤란 알러지 반응은요, 보통은 15분 이내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예방접종을 하시고
우리 나 급한 일이 있어. 나 바로 가야 돼. 하시면서 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하시고 나서는 15분에서 30분은 병원 내에서 본인의 증상을 조금 관찰한 다음에 그래도 괜찮아지면 그때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방접종보다 더 중요시 요즘 생각하고 있는 것은 손 씻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바이러스의 감염의 70%를 예방한다라고 하죠. 또 최근에는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확진자가 발생을 해가지고 역학조사를 하다 보면은 같은 공간에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만 잘 착용하고 있어도 전파가 되지 않고 그분들 추적 검사를 했을 때 괜찮은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마스크와 손 씻기를 중요시해서 항상 몸에 배는 활동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Q&A가 지금 올라오셨는데요. Q&A 중에서 몇 가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을 맞으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효력을 발생하는지, 독감 예방 주사는 몇 월에 맞는 지금 갑자기 글씨가 없어져서요. 몇 월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란 얘기가 있습니다. 예, 글을 올리셨는데요. 이상진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일단은 예방접종을 맞으면 어느 정도 기간까지 효력이 있는지는 보통은 6개월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는 다시 추가 접종을 하라고 하는 거고요. 아직 올리시면 안 되나요? 독감 예방접종은 몇 월에 맞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이거는 이제 저희가 해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긴 한데요. A형이 유행할 때는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12월에서 1월 그리고 B형 인플루엔자가 유행할 때는 3월에서 4월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5, 6개월이 효과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늦으셔도 11월 안에 맞는 것이 굉장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12월에 맞는다 해서 12월에 맞으면은 이제 3, 4월까지 가기 때문에 늦더라도 독감 예방 접종은 맞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방 접종 전후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예방접종을 맞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에서 균들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균하고 싸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저희가 하지 말라는 것이 있습니다. 샤워 정도는 괜찮지만 통목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주사 바늘이 가늘어도 그쪽으로 균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술을 먹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술을 먹다 보면은 이런 활력이 막 증세 막 올라가다 보니까 본인의 그 균하고 싸우는 힘이 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두 가지는 꼭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해야 할까요? 너무 늦은 건 아닌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1월 정도, 12월까지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안 맞는 지금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독감 환자가 줄었다 하면서 일반인 선생님들 일부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질의를 합니다. 독감이 요즘 유행하지 않는데 뭐하러 독감 예방 접종 맞아? 나 안 맞을래?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아까 강의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인지 독감인지를 구분을 빨리 해가지고 독감인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빠른 타미플루나 이런 항바이러스제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 그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어쨌거나 독감 예방접종은 늦더라도 맞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11월 정도면은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가셔서 접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독감 주사 부작용 중 흔한 것은 뭔가요? 라고 하는데요.
가장 흔한 것은 주사 부위 통증입니다. 저희가 주로 많이 환자분들이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는 그 부위가 빨갛게 발적이 됐어요. 그 부위가 아파요라는 부분들이었고요.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듯이 그럴 때는 찬물 찜질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년) 전 23가, 2년 전에 13가 폐렴 예방 접종을 했는데 다시 23가 접종이 필요한지요는, 이 질문은 아까 제가 강의 중에 얘기를 드렸던 것 같긴 한데요.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사실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은 65세 이전에 만약에 그 23가를 맞고 그리고 5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한 번 더 맞았다 하면 굳이 맞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3차 접종은 꼭 해야 할까요? 그리고 언론에 나오는 뉴스들이 너무 무서운 것들이 많아요. 매년 이제 접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하고 독감 백신 접종을 하면서 초창기에 저희 직원들한테 얘기한 게 있습니다. 언론에서 너무 많은, 예전에도 독감 예방 접종을 맞으면서 문제가 된 경우도 꽤 많은데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해서만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글들이 올라온다고 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19 백신에 걸렸을 때, 특히 연세가 계신 분들 걸렸을 때 중증으로 넘어가면서 상태가 굉장히 순식간에 안 좋아진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예방접종밖에 없기 때문에 예방접종은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3차 접종, 1, 2차 맞는 것도 힘들었는데 3차까지 어떻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 효력이 조금 50%로 감소된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스터 접종은 앞으로는 저희가 독감 접종을 매년 맞듯이 코로나 접종도 매년 접종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딸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 때문에 안 맞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40대 초반 딸입니다. 글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성향에 있어서 아버님이 맞아라. 저도 저희 자녀분이, 저희 아기가 지금 중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저희 아이의 의견을 먼저 물어봤습니다. 솔직히 부작용이 워낙에 많이 발생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실제적으로 아직까지는 백신에 대한 이제 확신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자녀분이 만약에 부작용 때문에 못 맞는다 하면은 그 부분은 자녀분의 의견을 좀 따라야 되지만, 저는 백신을 맞아서 중증으로 코로나 백신을 맞는다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코로나는 걸릴 수 있으나 중증에서, 그러니까 경증에서 중증으로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중증으로 넘어갔을 때는 그때는 급격하게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 요 부분을 고민을 하고 따님한테 결정권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백신을 2번 맞았으면 추후 맞아야 하는지요? 백신을 맞은 간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제가 강의할 때 조금 얘기를 드린 것 같긴 한데요. 아마 2번을 맞았다 하면은 65세 이전에 한 번 맞고 그러고 나서 5년이나 10년 정도 후에 5년 정도 후에 한 번 더 맞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고 나서는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라고 얘기는 듣긴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성인 예방접종에 대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